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예상문제 풀이 실기 파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신체 활동을 도울 때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이라고 했어요. 먼저 일시정지 하시고 1번부터 5번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잠에서 깰 수 있으니 주무시는 동안 기저귀를 확인하지 않을게요 입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지금 목욕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냄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간 강제성을 띠면은 안 됩니다. 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죠. 자, 표준교재 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뭐가 틀렸죠? 콧줄을 잡아 뽑으니 억제대로 묶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억제대로 이게 틀렸죠. 이거는 억제대는 사용하지 않는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3번은 지금 아침 식사하셔야 설거지하고 점심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4번 화장실 가면 서로 고생이니까 이제 간이변기를 쓰세요. 이것도 역시 강제성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상자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영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있는 대상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교재 223페이지 섭취요양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라 그래서 너무 적은 식사량, 그리고 영양적으로 불균형적인 식사, 그리고 약물 사용, 고령, 급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우울, 알코올 중독, 인지장애,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관련이 없죠. 다음 3번 투약독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정답이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캡슐은 껍질을 벗겨 가루 이렇게 껍질을 벗기거나 선생님들이 임의로 가루 변형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임의로 약을 쪼개거나 복용하기 쉽게 한다. 쪼갤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고 선생님들이 임의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약국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야 되고요. 쪼갤 수 있는 약은 가운데가 이렇게 선이 있는 것은 반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3번 물약의 경우 약병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이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손으로 만진 약은 즉시 약병에 넣는다 아니라 나온 약들은 약병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4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해서 배설도끼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입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 안전장치죠. 가끔 이 변기 앞에 설치한다 나오는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틀렸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음으로써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둔다. 선생님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있는데 옆에 계속 계실 거예요? 서로 민망하겠죠? 안 됩니다. 3번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화장실 조명은 항상 밝아야 돼요. 어두우면 위험하죠. 넘어질 수가 있고 헛디딜 수가 있어요.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문을 열어두면 우선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되고 수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아두시고 문을 닫아두는 거지. 자, 이건 맞고요. 잠그면 안 됩니다. 안에서 안에서 잠그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닫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다음은 넘어갈게요. 5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구강 청결에서는 항상 위에 먼저 순서가 돼요. 위에 먼저 하고 아래쪽을 한다, 아래쪽 잇몸 일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니를 의치를 낄 때나 또 양치질을 할 때나 칫솔질을 할 때 항상 먼저 위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2번 이고요.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입안을 닦을 때는 혀 안쪽 깊숙이 닦으면 어떻게 돼요? 구토 그리고 오심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구토 반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 될 수 있으면 앉혀서, 그쵸. 그리고 앉힐 수가 없고 하면은 옆으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간은 소금으로 닦는다. 예, 이런 내용 우리 배운 적 없죠?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요. 치약은 칫솔에 묻히는 거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는 물에 묻혀서 잇몸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정답 2번. 다음 넘어갈게요. 6번.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신체 정렬이에요. 대상자 또는 본인이 움직일 때 손상되지 않도록 몸을 가지런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이라 그래서 표준교재 페이지 281페이지 보시면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있어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입니다. 그쵸?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다가 되는데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대상자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리는 게 3번. 그리고 무릎을 지지해서 선생님이 이제 휠체어에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표준교재 29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호흡기계 감염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호흡기계 감염이 되면 인후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기침, 객담, 가래죠?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는데요. 1번은 어떤 거의 감염인가요? 비뇨기계 요로 감염이죠. 자, 요로 감염. 3번도 역시 배뇨통, 빈뇨감, 잔뇨감, 하복부통 이것도 요로 감염. 자, 그 다음에 4번은 통증, 부종, 삼출액 증가. 이거는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외과적 상처 또는 감염 증상. 발진 5번 발진 피곤, 의욕 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 저하. 이거는 전신 증상입니다. 네,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음 복지용구 중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자, 구입이 가능한 거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여가 가능한 거랑 그리고 구입이 가능한 거를 가끔 물어보는데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번부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2번 수동침대 경사로, 3번 이동욕조, 그리고 목욕 리프트, 4번 배회 감지기 경사로. 얘는 다 대여 품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번은 구입이 가능한 거여서 정답이 되는데요. 구분하실 때 대여는 너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냥 빌리자, 사는 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되게 좀 큰 것들은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고 해서 되게 큼직큼직한 기구들은 대여한다 라고 외우시고, 이런 팬티나 작은 것들은 그냥 아예 사버리고 내 걸로 하자, 싸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경사로는 빌릴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어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외용이 있고요, 실내용이 있어요. 그쵸? 좀 5번 지우고. 그러면 실외용은 뭘까요? 실외용은 대여예요. 실내용은 구입이에요. 그쵸? 실내에 있으려면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버려요. 자, 작은 것들은 자, 삽시다. 너무 큰 거는 비싸니까 그냥 빌려봅시다. 밖에다 큰 건 나누는 게 좋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서 좀 선생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큰 대상자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5번 복합질환으로 4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정답이 되겠죠. 네, 페이지는 표준교재 33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돼요.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한다. 1번은 뭐가 틀렸죠? 1번은 요양보호사의 욕구? 대상자죠. 그렇죠? 2번도 대상자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한다. 3번 서비스 지원은 대상자 가족에 한해서가 아니라 대상자에 한해서, 가족은 아니죠. 그리고 4번 식단은 요양보호사 판단이 아니라 대상자와 함께, 같이 대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대상자 같이 정합니다. 12번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폐기할 때는 대상자에게 설명 후 폐기한다. 버리면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뭐가 틀렸나요?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즉시 냉동,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3번 시금치 등 잎채소는 뉘어서 보관한다가 아니라 세워서. 그쵸? 4번 육류는 오래 두고 먹으려면 잘게 썰어 보관한다. 잘게 쓴 게 아니라 덩어리채로.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5번 달걀의 둥근 부분이 아래로 향하는 게 아니고 위로 가면 되겠습니다. 표준교재 368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13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출 전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들 보셔야 되는데요. 표준교재 387페이지 387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아니죠. 2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아니죠. 3번 보호자의 기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아니고요. 5번 외출 전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당연히 안 되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4번 대상자 및 가족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1번 충고를 많이 한다가 틀렸고요. 그렇죠? 2번 대상자와 의존관계가 되도록 아니죠. 의존관계가 되면은 안 되죠. 너무 의지하면 부담스럽죠. 3번 친밀감 표시로 사적인 대화를 너무 사적으로 깊어지면 그것도 힘듭니다. 5번 대상자의 삶을 주관적 시간으로 판단한다. 당연히 주관적인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4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의사소통 시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대상자 신뢰감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반응에 효과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면 좋겠죠. 1번 형식적으로 이야기 틀렸고요. 3번 자기 주관대로 많이 이야기하기 틀렸고요. 4번 부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5번 자기 생각과 감정만 표현하기 다 틀렸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바로 16번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요양보호 기록의 주된 목적은 이라 그랬어요. 정답은 2번 질 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렇죠? 표준교재 416페이지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또 제공하기도 하죠. 우리의 기록들이. 자,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쭉 제목들만 보셔도 됩니다. 17번은 치매 요양보호입니다. 17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예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약물 복용량을 늘리거나 또는 바꾸거나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시고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그 증상과 행동 양상을 정확히 기록을 하셔서 다음에 병원을 가실 때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뭐가 틀렸죠?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아니죠. 약은 정해진 시간과 규칙적으로 그 처방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약을 복용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절대 안정이라는 거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게 있는 거죠. 뭐 어디 마비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구속하시면 안 되고요. 3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약의 양을 조절하는 거는 의사, 주치의만 할 수가 있고요. 5번도 마찬가지.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기관장이 허락을 받고 기관장이 복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복용량을 줄이는 것은 어떤 호전되거나 치매의 양상이 조금 변화가 있었을 때 진료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주치의의 진료. 그래서 기관장의 허락은 관련이 없습니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몇 번인가요? 5번이 되겠죠.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예요.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반복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관심사를 돌린다. 네, 반복 행동할 때나 반복적으로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다른 관심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놀이를 하거나 어떤 간단한 일거리를 주거나 방금처럼 5번처럼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이 콩나물 다듬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은 왜 틀렸죠?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2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왜라는 질문은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3번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네, 선생님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청소하기 어려우니 4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정답 5번입니다. 19번 치매 대상자와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에서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지원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표준교재 468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항상 현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진압력이나 인지력이 이제 치매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선생님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몇 시예요? 밤 몇 시예요?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준다 입니다. 자, 2번은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간단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3번 고향 사투리로 말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치매 대상자분의 그 지역을 알고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그쪽 사투리를 씀으로써 옛날 생각을 하게 해서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좋죠. 그리고 5번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문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돼요. 다음 20번. 자, 이제는 임종요양보호예요. 임종시 20번. 임종시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작성, 등록해 둘 수 있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를 임종 파트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표준교재 500페이지입니다. 자,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하고 누가 쓰고 나이 제한이 있고 없고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기간 있죠. 거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있고 그리고 수정이 가능한지 폐지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할지라도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산소 공급이라던가 영양 섭취라던가 그리고 진통제라던가 그리고 수분 섭취 이런 것들
가능하고, 근데 이제 생명 연장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치료들은 안 된다는 거죠. 항암제, 그리고 투석, 심폐소생술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 대처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고시 시험에서는 응급처치 파트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보통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다음 중 응급처치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인명구조를 위해서 우리는 응급처치를 하죠. 2번 고통 경감, 그리고 3번 심리적 안정 도모, 맞죠? 5번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전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를 해야겠죠. 자, 이로써 실기 파트의 21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잘 푸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필기 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흐름에 따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